야호! 우와. 우와. 에브리바디 스크림 경기도. 그 통합체육 이끌어오면서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우리나라 체육 자체가 87년에 대한체육회 역사와 그다음에 국민생활체육회 27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상당히 사회적인 통합도 어려운데 스포츠 통합도 어려워요. 각기 가는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한 1년 반을 준비해 왔는데 우리 그때 인천광역시 한 70여 개 종목이 가면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가지 않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올해 이제 예산 정상화 또 신규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정복 시장께서 각별히 우리 체육회를 챙겨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면 각기 서로 자기 짭을 찾아가기 위해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올해 생활체육 예산을 한 100% 대폭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의 건강 증진, 그다음에 가치 창조, 그다음에 300만 시대에 걸맞게끔 우리가 체육을 같이 함께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천에 300만인데 100만 정도가 생활체육이에요. 100만. 그 인구의 3분의 1이 하거든요. 100만. 그다음에 우리 등록 우리 인원만 해도 약 한 20만 명이 클럽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그 양반들은 매니아들이죠. 우리 인천에 어느 정도 되냐면 엘리트 선수는 한 5천 명 돼요. 5천 명. 근데 생활체육 선수라고 하는 등록으로 클럽에서 움직이고 뛰는 우리 선수들이 약 20만 명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양대 통합이 이렇게 쉽지 않죠. 근데 통합을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했고 또 제가 잘 알다시피 생활체육과 엘리트 양쪽 다 했잖아요. 생활체육도 한 20여 년 동안 해왔고 엘리트 체육회에서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어려움을 알죠. 그 어려움을 우리 체육회가 도와줘가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다른 시도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면서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특히나 우리 잘 알다시피 5개 클럽 리그에 대한 연중 리그를 지금 계획을 해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 또 거기는 또 우리 그 여성분들의 여가 활용을 좀 건전하고 또 그분들이 안 가본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다니면서 인천에 그 진짜 그 168개의 섬과 또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이 도시를 못 가본 사람이 많아요. 인천시만 해도.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들도 처음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가는데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체육의 통합에 시너지 효과가 아닌가. 그래서 통합체육을 한 1년 반 동안 끌어오면서 조직이라든가 그 외에 종목에 대한 그런 그 서로 간의 그 유대 관계 내지는 이 업무적인 협조가 잘 돼가지고요. 다른 시도보다는 참 원활한 것 같아요. 큰 무리 없이. 그러면 그 이끌면서 좀 나름 보람된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을 참 보람된 점이 딱 하면 이런 거죠. 양대 조직을 통합시켜 놓고 직원들도 생활체육도 배우고 전문체육도 배우고 또 그럼으로 해서 또 시설과의 관계의 중요성. 우리가 시설이 있음으로 해갖고 2024 아시안 게임을 치르고 시설이 있음으로 해갖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보람된 부분들이고 또 더욱더 이제 보람된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한 2년 동안에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하여금 시체육회 예산도 대폭 줄었거든요. 이 부분을 하여튼 뭐 노력을 했든 안 했든 올해 다 정상화를 시켜서 오히려 더 정상화보다도 더 많은 그런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체육회를 끌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좀 보람스럽다. 늘 보면은 예산 가지고 막 싸우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정상화됐고 또 거기에 또 하나 곁들일 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동안은 선수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올해는 선수를 7명 정도 우리가 영입을 해서 우리 인천시 그 대표 선수로서의 총체전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장학금 같은 것들도 마련해서 지원하고 또 임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의식을 갖고 우리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그 외 생활체육 도구에 대한 그 좀 뒤에서 받쳐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함께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람돼 있죠. 그동안은 임원들의 역할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 주도적으로 체육해서 끌고 왔는데 지금은 임원들의 역할이 그것 때문에 필요하고 동참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러면서 시에 우리 체육이 좀 더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한몫을 해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보람되죠. 그런 부분들이. 예, 아쉬운 점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할 일들입니다.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 그동안은 너무 좀 체육이 이게 뭐랄까 그냥 좀 변화가 없이 왔어요. 그냥 묻혀가지고 정책 하나 준비해가면서 그냥 거기에 내용들도 이렇게 전력과 또 전술을 같이 겸비해서 우리 인천에 전략 종목이 있냐? 전략 종목 없잖아요. 전략 종목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요즘 17개 시도를 다 보고 있어요. 뭐 세종시야 뭐 그다 치더라도. 부산도 보면은 전략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육성해서 3년 정도 내서 성적이 안 내가지고 전혀 시에 도움을 안 주면 그 종목을 폐지해버려야 해요. 그게 부산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종목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목이 효자 종목으로 오면은 거기가 이렇게 내용 나름대로의 그 체제에서 유지해주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 여건이 우리가 더 좋아요. 나는 부산한테 우리가 진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인천시 체육인.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 바로 잡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지금 올해 후반기에 TF팀을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의 현실에 체육을 하고 있는 인천시 체육회가 있고 또 시청 운동경보인데 179명 정도가 거기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맞는가 그것을 진단을 해봅니다. 그걸 랩에서 진단해가 외부 기능에서 진단을 맡겨가지고 진짜 전략이 맞아 들어가고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녹아 들어가서 우리가 부산한테 진짜 진료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도권에 있는 그 광역단체인데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고 경기도 1300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은 지적인 여건이 우리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스포츠 중심이 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하위권에서 지금 맴돌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굉장히 잘못해 왔어요. 이걸 좀 더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내용에 의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 또 보완하고 했다 하면은 그 7위, 8위, 9위 여기서 전역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은. 그래서 저는 무지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반드시 지난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서 그 부분이 경쟁력 있는 그런 인천 체육회가 될 수 있게끔 끌어가야 되겠죠. 그 부분이 그동안에 참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도 많은 선수가 있어가면서도 체제에 나가서 우리가 성적을 못 내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점검해 보는데 지금 제가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통합체육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통합체육회의 회장 선출 이 부분도 방금 여기 태권도 넣어서 운영되고 있고 뭐 회장 선출 부분에서 뭐 불협화음 때문에 좀 시끄럽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유독이 지금 태권도 어차피 뭐 표면화돼 있는 거기 때문에 종을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태권도 회장 선거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을 받아서 지금 다시 재선거를 지금 치러야 되는데 참 이런 게 있어요. 이권에 내지는 돈이 많은 종목 단체는 좀 시끄러워요. 뭐 여기뿐이 아니고 지금 태권도는 전국적으로 6군데 지금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우리뿐이 아니라 뭐 다른 지역은 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규정을 무시한 그런 선거를 치렀어요. 규정 이게 회장이 무슨 범법행위라든가 회장이 결격 사유였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규정을 무시하고 선거를 종국에서 치렀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 소송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야 될 부분들이고 이번에 재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체육회 관리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갈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 종목을 다 치렀는데 다 조용히 끝났어요. 거기에 이제 유독이 당구가 지금 관리 종목으로 해서 당구도 좀 될 수 있는 7, 8월 중에는 정사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위원들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지금 이 태권도 같은 경우는 늦어도 7월 16일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게 회장이 무효 소송을 받고 공백 상태에서 60일 지나면 관리한테 지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군구에서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규정을 무시하면 저희들이 승인 안 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특별히 지시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가지고 아마 태권도 협회가 유도적으로 나머지는 그냥 가고 있고 축구협회는 아직까지 지금 판결이 안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뭐 그렇게 두 종목 정도 그렇게 문제 나머지는 그냥 뭐 순조롭게 나머지도 조금 문제 있어요. 아유 있죠. 뭐 왜냐면 이게 한 집은 그 두 가족이 됐어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에 그거를 관계 정립을 못하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뭐 행사하면서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지만은 서로 좀 이해하고 양보하면 되는데 그게 뭐 참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은 좀 이게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이번에도 회장 상반기 회장단 직무교육도 했죠. 직무교육이 따지고 보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했다. 보고회를 제가 했죠. 그다음 국장들 보고회 했죠. 오늘도 제가 그 10개 군구에 있는 수석부회장들 모시고 보고회를 합니다.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모든 거요. 아마 그전 같으면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요. 뭐 상반기 됐다고 해서 회장단을 이렇게 오시라고 해갖고 전반기 보고하고 하반기 계획 발표하고 또 국장도 오라서 국장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해가지고 계획 발표를 하고 예산사항 돌아오는 얘기 해주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고무적이에요, 지금요. 근데 올해 제가 그래서 이런 걸 해요. 지금 10월, 11월경에는 회장들 워크숍을 합니다. 1박 2일. 직무교육을 합니다, 회장들. 회장들이요, 모르는 게 많아요, 지금요, 솔직히. 내가 회장들하고 이야기하면 무지하게 답답을 해요. 왜냐? 생활체육 엘리트하고의 좀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직무교육을 하기로 했고, 또 12월 달에는 국장들 직무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먹고 노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직무교육이에요. 교육을 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초빙도 받고, 우리 체육회도 또 준비도 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서로가 행정 업무를 아는 사람들이 직무를 알아야 된다 해서 직무교육을 좀 계획을 잡아서 공포를 했어요. 올해 이런 직무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뭐 처음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해봤잖아요. 그거는 교육을 꼭 해요. 1년에 2번씩은 꼭 교육을 해서 회장들이 처음에 모르고 왔어도 배우는 거예요. 한 2년 지나면 이게 이런 거구나.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요. 그런 교육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그럼 우리가 좀 더 네트워크를 좀 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직무에 대한 내용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올해부터 마련을 했습니다. 실시해요, 바로요. 그런 걸 해서 양대의 갈등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게 원칙을 무시해서 그래요. 왜 원칙을 무시했냐면요. 어느 종목에 가면은 다 엘리트 출신이에요, 지금 임원들이요. 또 어느 종목에 가면 다 생활체육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게 돼 있어요, 이게 잘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원래 구성은 50대 50이라 그랬어요. 통합 규정에 보면은 5대 5를 해라. 거기에 뭐 같은 학교 출신 20% 이상 두지 마라. 여성은 30% 이내로 해가지고 여성 비율을 맞춰라. 뭐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체육인 출신, 비체육인 출신으로 놀아. 이게 체육인 출신만 다 들어오니까 비체육인이 못 들어오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만드는 규정을 갖다가 지금 종목에서 어겨서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갈등이 촉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목 가면은 내가 보면 완전 엘리트 하나도 없어요. 다 전멸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 초중고 대학에서 애들 지도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쭉 가져왔는데 거기다 무시했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좀 더 관리 감독 지도를 잘 했으면 괜찮았을 때 이게 아쉬움이고 이게 체육회가 감독 기관이고 또 체육회가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면서도 그게 조금 부족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아직 이제 임원이 여유가 있어요. 임원이 좀 증원됐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좀 임명하라고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 사람들 추가로 임명할 때는 좀 더 소외됐던 그쪽의 사람들을 더 임명해라. 늘 저는 얘기를 하죠. 임원수가 적다 보니까 못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저기 했다. 그건 핑계입니다. 지금 적어도 반반하면 반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다 보니까 지금 갈등의 이 실마리가 하나하나 풀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좀 잘 할 겁니다. 군구체육회 통합은 어떻게 지금? 우리는 군구체육회는 통합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10개 군구가 다 됐는데 군구도 지금 우리 시와 같이 똑같은 내용을 앓고 있어요. 군구도 종목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구 종목단체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군구도 역시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우리와 같이 그런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조직이라든가 또 일부에서는 뭐 구청장 친족 세력들로 쭉 짜여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좀 바로 잡히려고 하면 요번이 지나가야 돼요. 첫 기가. 그래서 지금 구청장들도 제가 다 만났고 좀 만나고 있고 이야기 드리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수석배장들이 지금 구청을 다 움직이거든요. 그게 이제 수석배장들이 전부 상임배장을 체크로 움직이듯이 그래서 이분들은 오늘 다 만나는 거예요. 또 어디 회의 또 다 오셔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방향도 알고 싶고 또 그리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내가 분명히 지적을 할 것이고 그래서 군구도 역시 지금 통합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끔 흘러가는데 이 부분도 우리 체육회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자꾸 업무 전달도 하고 또 같이 소통도 하면서 풀어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한번 또 이것도 좀 짚고 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통합 인천 통합체육회라고 할게요. 통합체육회가 정말 진짜 뭐 다른 타 지역 뭐 어떤 체육에 관련된 사람들의 한 롤모델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천체육은 생활체육은 연중하는 체육이 될 거예요. 연주 실시하는. 주말마다 인천 시민들이 체육관 운동장으로 또 트레킹 코스로 나와서 함께 즐기면서 건강을 다지고 행복해하는 행복도시로 만들 거고 체육이야말로 행복도시 만드는데 가장 쉬워요. 다른 것보다 뭐 우리가 조금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과 또 여건 부여 프로그램 개발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게 없어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보면. 이걸 해보지 않아서 못하는 건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건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숙제로 남아있죠.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도는 우리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와 그다음에 인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연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갈 겁니다. 거기에는 주된 그 종목들이 사실상 보면은 리그가 되겠죠. 대회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와서 그냥 운동을 해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뭔가 타이틀이 있고 테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틀 테마를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연말에 그러한 것을 쟁취하고 그런 맛을 듣기 위해서 연중 대회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올해 5개 종목의 리그를 시작. 내년은 벌써 제가 날짜 정했어요. 3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스타트를 합니다.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약 한 10개월 정도의 장정을 인천의 생활체육인들이 진짜 나와서 서로가 몸을 비대고 땀을 흘리고 승리를 만끽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스포츠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면서 거기에 예산도 저는 올해 부담도 생활체육 예산은 올해 한 100% 정도 더 투입시켜 내년에 거기에 50% 정도 더 투입시켜서라도 삶의 질 우리가 돌려주는 거거든요. 늘 이런 얘기를 하네. 우리가 생활체육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문제 있었냐 하면은 의료보험이 적게 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돈 줘요? 안 주잖아요. 근데 시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 제가 우리 회장님이신 우리 시장님 때 강력하게 지금 거의도 해놨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예산 부담도 생활체육 예산 좀 대폭 증액을 해서 우리가 그냥 하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예산을 투입시켜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부여해 주고
그다음 장소도 이 좋은 시설들을 맨날 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장소 뭐 망가지고 노후화될까 봐 안 한다? 그건 핑계죠. 그렇다면 그 건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시안게임 시설물을 좀 100%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설에서 대회를 치러줘야 돼요. 대회를요. 그냥 개인이 가서 접근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저는 대회를 치러줌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개 종목 정도의 중점 종목들 내지는 민속 종목, 그다음 소외 종목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이주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세터민도 있고 또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이주민이 인천에 유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주민에 대한 그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좀 하나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대회다 해가지고 하루 이렇게 여는데 이것도 이러지 말고 내가 보면 지금 자기네들끼리 리그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체육회에서 끌어들여서 좀 지원도 해주고 해가지고 인천에 또 그러한 붐들이 있을 수 있게끔 해서 그것도 내년 프로그램 제가 만들어서 새롭게 한번 도전해서 내년도는 상당히 좀 일이 좀 많죠. 많이 좀 벌락합니다. 끝으로 인천 체육인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우리 인천 체육인 원로 선배님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상 보면은 이제는 저의 진요성을 좀 알아주더라고요. 지금 처음에는 조금 섭섭한 점도 그분들이 갖고 계셨겠지만은 우리가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예우를 하고 또 모시고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좀 지켜봐 달라.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잘해주세요. 좋은 평가를 하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잘한다. 뭔가 좀 바뀌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만에 빠지지 말고 원로분들도 인천 체육인들한테 많은 그 자문도 얻고 도움도 받고 또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해드리고 해서 같이 인천 체육을 함께 도와가면서 끌어줄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체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인천에 우리 원로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면서 인천 체육을 바로 세워오셨는데 앞으로도 잘 모시고 그분들의 조언도 많이 받아가면서 체육의 발전을 도모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고 또 자기 개발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절대적으로 연공 서열도 안 갈 겁니다. 내가 있는 동안만큼은. 이 연공 서열이라는 게 굉장히 조직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때만 되면 진 거고 때만 되면 올라간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건 있을 수 없죠. 경쟁사회인데. 그래서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자기 개발을 해서 그 자기 개발한 부분들을 평가받을 수 있고 그분들이 인천 체육의 핵심이 되는 그런 직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직원들에 대한 자기 개발할 수 있게끔 충분한 그 시간과 능력을 부여해 줄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시설은 지금 보면은 시설도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설의 활용 가치가 좀 낮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서 지금 LNG 기지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요. 사용료가. 우리 축구장 같은 경우는 시간당 뭐 15만 원. 인천에 이렇게 비싼 데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돈만 올려놨지 사용용도가 떨어져요. 사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좀 운동장 좀 주세요. 그래놓고 가격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비싸서 못 쓰겠는데요. 이러고 이렇게 시설 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실태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가면서 현실로 이어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점 역점을 두고 갈 겁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런 것이 내년 아마 총평적으로 아마 올해보다는 더 바삐. 진짜 체육회가 많은 사업 계획을 갖고 갈 거예요. 사업 계획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고 또 우리도 배워가면서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체육회, 움직이는 체육회 그다음 정부에서 가장 좀 활동적이다, 가장 모범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역점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행동 윤리 강령 때문에 다시 또 만들었고,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순수하고 잘해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제가 1년 반을 같이 해봤지만 순수하고 잘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부족한 부분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따라와야 되겠죠. 이게 무사 안일 내지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도전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우리 한 뭉치가 돼야 되겠죠. 자, 누구는 몇 명이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뒤에서 뒷짐지고서 그걸 끌어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건 안 봐요. 딴 건 다 봐도요. 열심히 해서 체육회 잘 만들어 갈 겁니다.